쌍꺼풀 수술을 나는 무조건 이것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사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예쁜 쌍꺼풀이나 아니면 좀 높은 쌍꺼풀, 화려한 쌍꺼풀을 뽑았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걸 당연히 알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방어적, 소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낮게 들어가겠죠. 수술 후에 속쌍꺼풀만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거 뭐야 나 쌍꺼풀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고 왜 내 친구는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느냐. 일단 본인은 눈두덩이가 두껍고 피부도 좀 두껍고 네. 이제 눈 뜨는 힘은 괜찮은데 이제 무쌍을 가진 눈인 거죠. 쌍꺼풀이 없는 눈. 네. 병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에서 어떤 병원에서는 A 병원에서는 당신 쌍수만 하면은 다 묻혀버리니까 이마 거상이나 눈썹 하거상을 쌍꺼풀하고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 거고. 이마 거상과 쌍꺼풀 수술. 네. 그러니까 이마 거상이나 눈썹 하거상을 뭐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B 병원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기 뭐 중간에 입장을 얘기하는 병원이 있고 한 병원은 당신 이마 거상 안 해도 괜찮은 눈인데 쌍꺼풀만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 거고 이 얘기가 이제 세 개가 다 극명하게 틀리다 보니까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게 맞는 건지 이제 모르는 문제인 거거든. 왜 이렇게 다 병원들의 얘기가 틀린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먼저 풀어가려면 일단은 우리가 그냥 수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가 이제 얼굴이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뭔가 예전 동안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정답만을 선택해서 갈 수 있냐는 문제랑 조금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그 수술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성형수술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러면 맹장만 절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야 담낭 같은 데가 염증이 있다면 담낭에 대한 수술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질병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수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남는 게 뭐 직접 째고 할 것이냐, 뭐 요즘 복강경 같은 걸로도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성형수술이라는 건 그냥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수술이에요. 맞죠?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내일이나 모레 뭐가 심대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뭐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형수술이라는 걸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겠다 선택을 했을 때는 이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정답에 가까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복기간. 뭐 예를 들어 내가 회복기간이 일주일인데 2주짜리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며칠 동안 입원해야 된다.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나는 이번에 수술하려고 한 몇백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1000만 원 넘게 얘기를 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친구들이 어떤 수술을 추천을 했는지, 내 친구 중에 누가 어떤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예뻐졌는지. 사실 이거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요소인데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병원들로 돌아가서 내가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될 줄 알고 갔는데 이마거상에 쌍꺼풀 수술을 권하는 병원이 있고 눈썹 하거상에 쌍꺼풀 수술을 권하는 병원이 있고 쌍꺼풀 수술만 해도 된다고 하는 병원이 있다면 사실 거기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수술을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죠. 어찌됐건 정답은 없다고 하셨는데 환자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예뻐지는 거를 보여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 과연 이마거상이나 눈썹 하거상을 권한 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처음에 눈두덩이가 두껍고 피부가 두꺼운 편이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저는 단서를 찾고 싶은데 사실 눈두덩이가 두껍고 무거우면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원하지 않는 모양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꺼운 피부에 쌍꺼풀 자체가 크게 어울리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터운 눈에 있어서 쌍꺼풀 라인을 굉장히 높게 만들거나 했을 때는 되게 부자연스럽고 뭔가 소세지 같은 눈, 남들 봤을 때 쌍꺼풀 수술했는데 저 사람 망했어 라고 생각했을 만한 눈이 나오기 굉장히 쉬운 눈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말 그대로 눈두덩이가 두껍고 피부도 두껍고 이런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눈두덩이가 두껍고 피부가 두꺼우니까 안쪽에 살이 많고 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쌍꺼풀 수술할 때 지방을 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거든요. 문제는 그게 지방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피부가 제가 눈썹을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두터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두꺼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벼워지죠. 얇아지죠. 네. 이게 살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더 튀어나와야 돼요. 지방이 있다면 안쪽에. 근데 이렇게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것 같고 무거운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지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40, 50대 정도 이상에 있어서 이 눈두덩이가 굉장히 두터운 경우에 거의 제가 보기엔 70%에서 한 80% 정도? 이 정도는 눈썹과 피부가 같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생기는 두터움이라는 거죠. 이거를 집에서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렇게 눈썹 한번 쫙 당겨 보시면 돼요. 당겨 봤을 때 이 눈두덩이가 불룩하고 튀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이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지방을 빼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쭉 당겨 올렸는데 가벼워졌다? 그러면 그거는 살이 아니라 다 피부가 쳐져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 거상이나 눈썹파 거상을 권하는 병원에서는 이 두터운 피부, 이 내려앉는 피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기다가 아무리 쌍꺼풀을 예쁘게 만들어 봤자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기 힘들다는 느낌에서 그런 수술을 추천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주저앉아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구겨진 도화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쁘게 그리려면 도화지가 새 도화지 쫙 펴진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예쁘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내가 그림 원하는 모양대로 보이지가 않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마 거상이라든지 최소한 눈썹파 거상 같은 그런 수술들은 뭐냐면 구겨지고 눌려진 이 도화지를 그래도 최소한 내가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게 살짝 이렇게 쭉 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무거운 눈에서 쌍꺼풀을 만들 때는 그 쌍꺼풀의 폭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무겁고 두텁고 피부가 두꺼운 눈에서 쌍꺼풀 수술을 나는 무조건 이것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사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예쁜 쌍꺼풀이나 아니면 좀 높은 쌍꺼풀을, 화려한 쌍꺼풀을 뽑았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걸 당연히 알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방어적, 소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낮게 내려가겠죠. 수술 후에 속쌍꺼풀만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거 뭐야 나 쌍꺼풀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고 왜 내 친구는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느냐 라고 따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그때 돼서라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여기 두터운 느낌이나 무거운 느낌이 피부가 아니면 눈썹이 쭉 하고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당겨줘야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도 좀 더 예쁘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사실을 좀 알고 상담에 들어가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권하고 저 병원에서는 저런 것들을 권했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마 거상이나 뭐 눈썹파 거상 같은 것들을 권하는 건 어떻게 보면 40대에서 50대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추천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너 할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하는 병원은 왜? 그러면 거기서는 제가 한번 전제를 둬볼게요. 이제 이마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눈썹파 거상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쳐볼게요. 그런 분이 상담을 왔어요. 근데 이제 눈만 해도 된다고 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땡기면 좋아질 것 같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엔 시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무섭다든지 해서 제가 다음번에 할게요 라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 자체가 이게 이마 전체를 막 들었다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고 무서운 수술이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렇죠.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위험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거기서 선뜻 나서서 당신은 이게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걸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긴 또 어렵다는 거죠. 사실 성형수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안 해도 큰 문제가 되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를 쭉 당기는 수술을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나 무서워 하신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쌍꺼풀을 거기에서 조금 어울리게 낮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수술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 뭐 화려한 쌍꺼풀을 만들다거나 이러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각각의 병원에서 이마 거상이랑 눈썹 거상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쌍꺼풀 수술만 하러 갔는데 이마 거상이나 이런 것들, 뭐 눈썹 거상 같은 것들을 추천을 받으셨다면 그날 뭐 예약 같은 걸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뭐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이 생소하시거나 처음 들어보셨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어떤 수술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나한테 추천을 했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병원이랑 계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수술을 한다면 사실 나한테 조금 더 맞는 수술들을 좀 더 추천을 받을 수가 있죠. 오히려 저는 시간 얼마밖에 없고 저는 제 친구가 쌍꺼풀 수술했으니까 잘 됐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백화점에서 옷만 한번 입어봐도 다른 사람이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는데 내가 입으면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술은 하물며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좀 더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